우리 인생에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순간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우리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기도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갑자기 꺾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남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받고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있던 순간 암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그녀는 남자친구의 사랑도 확인하고 한국과도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암을 이겨내고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제시카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왔습니다. 암 수술을 잘 마쳐서 5년간은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이라면 충분히 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결혼식도 한국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생각했던 것처럼 담담하게 견딜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한 마음도 잠시 모든 걸 다 빼앗긴 느낌으로 벼랑 끝에 서야 했거든요. 그래도 곁에서 꿋꿋하게 지켜준 든든한 한국인 남자친구 덕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 저를 모른 척 떠날 수 있었는데 한국인 남자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벗고 나서는 모습에 삶의 의지가 생겼고 암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제가 태어난 미국에서 만났어요. 저는 항상 새로운 탐구를 선호하고 도전을 즐겼죠. 한국인 남자친구 준호를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다른 문화의 이민족이었지만 한국인 남성 준호는 영어를 잘했거든요. 언어 장벽이 없어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와 있으면 장소도 민족도 필요 없었어요. 나를 이렇게 웃기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항상 저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과 친구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직 차별의 눈으로 동양인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 가족이나 친구는 한국인 남자친구와 가까이 지내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걸 알았던 남자친구는 가족과 친구에게도 진심으로 대했죠. 결국 그의 진심이 전해졌고 전 더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우린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죠. 사실 20대 후반이었던 저는 결혼에 대해 생각을 못했어요. 미국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결혼을 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는 상황들이 많아 살면서 아이가 생겨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서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프러포즈를 받는다는 건 상당한 의미를 지녔어요. 누군가가 나를 법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가 더해지기 때문이죠. 사랑에는 책임이 따를 수 없지만 결혼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 말로 설명하기 모호한 다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결혼한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새로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달랐어요. 저와 남은 삶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실해 절 위해 프러포즈를 계획했더라고요. 우리가 좋아했던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프러포즈를 계획했죠. 그와 함께 경기를 보며 응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기장 내부 스크린에 저와 남자친구의 모습이 비쳤어요.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아 이상한 기분을 느꼈죠. 경기장의 큰 스크린에 저의 얼굴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처음엔 우리 둘의 모습이었는데 이내 스크린을 가득 찬 건 남자친구였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 남자친구를 바라봤어요. 그는 저에게 무릎을 꿇더니 말했습니다.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저는 생각하지 못한 프러포즈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좋다고 답했죠. 이내 서로 부둥켜 안고 진하게 뽀뽀를 하는 장면은 커다란 스크린에 고스란히 방영되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순간을 보내며 극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쁜 웨딩드레스는 어디가 좋을지, 결혼식은 어디서 진행할지, 신혼집과 신혼여행 등 정할 것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미국을 떠날 생각을 한 적 없어서 한국인 남자친구와 살 나라를 정하는 것도 필요했죠. 는 등 극 WA 스스로가 쇠약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전과 다르게 어지러운 순간들이 늘었거든요.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프러포즈를 받고 준비할 게 많았으니 긴장감과 신경 쓸 사항들로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입맛이 없어졌지만 먹는 양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급격하게 살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급작스러운 어지러움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병원으로 이송된 전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했죠. 단순히 쓰러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요 며칠 변화된 사항들을 점검하던 의사가 제 건강에 이상이 생겼음을 인지하고 검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필요성을 느껴 동의하고 다양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해야 했어요. 저는 대장암이라는 질환으로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 전 이런 질병을 마주했다는 자체가 믿기 어려웠어요. 무서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몰랐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지만 제가 가졌다고 생각한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알렸어요. 이 상황에서 결혼한다는 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슬픈 눈을 했지만 가능한 한담대하게 제 상황을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침착하게 들었어요. 전 마음속으로 저를 다독였습니다. 떠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여느 남자들과 달랐어요.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제 곁을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의 대장암 분야에서 뛰어난 의사가 있다는 걸 알려주며 한국으로 떠나자고 했습니다. 한국은 국립암센터라는 곳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나라에서 별도로 암 전문 병원을 만들고 암을 정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이 미국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은 최고 권위 병원은 많이 알고 계신 존스 홉킨스 병원이에요. 영화에도 많이 나올 정도로 최신 의료기기와 수준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개인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보험을 적용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이 세계적 수준에서 뒤지는 의료시설은 아니지만 그걸 온전히 누리려면 비용 측면에서 많은 부담감이 들어야 하죠. 미국에서 만난 한국인 남자친구 준호는 그런 부분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방면의 검토를 해본 것 같았어요. 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의사가 있는 곳이 한국이면서 비용도 미국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여러 정보를 주며 한국에 가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고마웠지만 섣부르게 그러자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 병이 남자친구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단호했어요. 한국에서는 제 질병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예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암에 걸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준 남자친구를 따라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미국에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도 남자친구는 제 질병을 고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거든요. 어쩌면 저보다 더 제 병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작은 희망의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꾸만 위축되는 저의 손을 잡아주며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남자친구를 따라 한국에 왔어요. 한국이 아시아에 속했다는 것만 알고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했지만 인천공항에 내려 처음 만난 한국은 세련된 나라였어요. 뉴욕 번화가를 거니는 것처럼 세련된 옷차림을 한 한국 사람들은 다 모델인가 싶을 정도로 외모를 잘 가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가 암에 걸려 아파 보이는 외모가 아닐까?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라 한국인들의 외모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곳곳에 대형 병원들이 있다는 것도 한국인 남자친구 덕분에 알았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으러 간 곳은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였어요. 한국에도 미국처럼 기업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3기가 아니라 2기로 위험은 했지만 걱정할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는 좋은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엔 혹시라도 몸에 남은 암세포들이 전이 되거나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하게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저는 사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약이 워낙 독해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항암 치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았고 약의 부작용으로 몸이 조금 부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거든요.
5년 동안 추적을 하며 상태를 지켜보고 꾸준하게 관리하면 앞으로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세상을 다시 선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한국에는 면역요법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한방이라는 이름인데 자연치유라는 것도 알았죠? 자연에서 온 약재를 이용해 약해질 수 있는 면역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암세포는 체온이 낮아지면 활성화해 기초 체온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디서 알아왔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뜸을 저에게 해주고 있어요. 조용히 누워 뜸을 하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고 아늑하고 편안해져요. 처음 쑥 내음은 너무 강해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거든요. 아직도 조금 창문을 열고 해야 하지만 전보다 편안해졌어요. 내 몸에 따뜻하고 좋은 기운이 감돈다는 생각을 하면 그 기운으로 혹시 모를 암세포까지 모두 없애줄 것 같거든요. 그렇게 거실 한쪽에 누워 뜸을 하고 있으면 남자친구는 주방으로 가요. 저를 위해 조리사 자격증을 준비한다며 매일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줘요. 미국에서 평생 먹던 음식과 다른 한국 음식은 담백하면서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그대로 담아내요.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데 매번 맛이 달라지는 것도 신기하고요. 남자친구는 사찰 음식이라고 알려줬는데 한국 스님들이 절에서 먹는 음식이래요. 자연 재료를 이용하고 인위적인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아 건강한 음식이라고 알려줬어요. 제가 20대 중반을 살면서 미국에서 먹었던 채소보다 한국인 남자친구를 따라와 암수술을 받고 매일 한식을 먹으며 맛보는 채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한국의 나물 반찬이 이렇게 다양하다니 매번 놀라고 있어요. 감동적인 건 이렇게 음식을 매번 해주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점입니다. 남자친구는 매번 새로운 음식을 하며 조리에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약해질 제 마음을 다독여주기 위해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해주는데요. 요 며칠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건 바로 우리 둘의 미래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에 관한 이야기였죠. 한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먹는 저녁 식사에서 남자친구가 말했거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유식 잘 만들어줄 자신 있다고요? 그 말은 미국 미식축구 전광판을 다 차지할 정도로 무릎 꿇고 프러포즈했던 놀라운 순간보다 수술대에 오르기 전 제 평생을 함께한다는 믿음직했던 말보다 더 로맨틱하게 들렸어요. 여전히 절 사랑하고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으니까요. 여자들은 그래요. 헌신적으로 마음을 보여주고 노력하는 모습도 좋아하지만 달콤하고 솔직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빼앗기죠. 창피한 이야기지만 전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여전히 저를 사랑해주는 한국인 남자친구의 모습에 너무 감사했거든요. 다시 슬슬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지금처럼 지낸다면 몇 년 지켜보긴 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고 건강한 상태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결혼식은 물론 앞으로 제가 살 곳은 분명히 한국이라는 점이에요. 절망의 끝에서 저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헌신으로 붙잡아준 한국인 남자친구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에서 머물고 싶어졌습니다. 제 암을 이기게 해준 주치의 선생님도 한국인이라 아마 제 남은 인생은 한국에서 보내지 않을까 하네요. 프러포즈를 받고 행복했던 순간 암에 걸리며 행복한 순간을 기뻐할 틈도 없이 그녀는 힘들고 벅찬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 같은데요. 힘든 시기에도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정말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암 의료 수준을 살펴보면 명실상부한 의료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심하지 말고 꾸준한 관리를 해야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암은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치료 계획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암을 이겨내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결혼 생활에서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